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나볼 주제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특권의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들 자신은 세상에 내려진 신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혹은 이 시대의 구원자처럼 여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며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절반은 여성일 정도로 이 특징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의 밋밋한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당신이 겪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존재 곁에 머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더 없는 영광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과 호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아주 희소하고 귀한 자원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과 특히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이며 당신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으로 마음속에 각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주적으로 중요한 인물, 자비와 구원, 용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선하고 긍정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이죠.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이며 자비롭다고 진심으로 믿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제한적이고 궁핍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의 잿빛 일상에 색을 입혀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모든 선물과 최상의 관대함,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이 무언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보답은 당신의 과시적이고 눈에 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감사를 실질적인 무언가로 바꾸어 바치기를 기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바꾸고 예외를 적용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특권의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들에게 맞춰야지 그들이 당신에게 맞추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권의식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 즉 자신이 신과 같고 전지전능하며 완벽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특권의식은 위계를 만들어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자들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특권의식은 그들의 가학적인 괴롭힘과 갑질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특권의식은 나르시시스트의 수많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교묘한 조종, 통제광적인 집착, 망상에 가까운 현실을 강요하는 행위 등 다른 행동들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망상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이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느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자아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이는 나르시시스트와 주변 모든 사람 사이에 명확한 상하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가학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하시오. 내 방식대로 하거나 아니면 길은 저쪽이오. 나르시시스트가 정한 조건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절대적이며 당신은 무조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그저 버릇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르시시스트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행동은 그들 눈에는 당신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섬길 특권을 주겠다는데 감히 거절해? 너 제정신이야.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닌 유사 사과 또는 가짜 사과입니다. 그들의 사과는 교묘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교묘하게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첫째, 그들의 사과는 잠정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만약 내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건부 전제를 까는 것입니다. 둘째, 사과의 두 번째 부분은 길고 긴 불평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사과는 할게. 하지만 내 행동이 전적으로 정당했다는 건 알아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확고한 도덕적 기반 위에 있으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수는 바로 당신, 즉 그들의 악의와 분노, 공격성의 대상이 된 바로 당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나도 지금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르잖아. 그러니 내 행동은 정당해. 내가 널 학대하고 고문하고 함부로 대한 건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세상 모든 것이 셋으로 나뉘듯 사과의 마지막 부분은 책임 전가와 죄책감 유발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당신의 행동이 내 잘못된 행동을 유발한 거야 또는 사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빠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당신을 학대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를 훨씬 더 심하게 학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혹은 당신이 한 어떤 행동이 자신의 학대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과를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 사과를 기대한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당신을 친절하지도 공감 능력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사과에 담긴 세 가지 요소이며 이는 그들의 특권의식과
자신은 사회적 규칙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탓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 탓이거나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동종이형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계속해서 주는 것은 대부분 학대와 요구, 그리고 당신이 굴복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처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든 자원을 독점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계 질서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곳에 존재하는 부속품일 뿐입니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